아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전쟁이 계속 나면 언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지 네, 막막하네요. 전쟁이 지금 더 추가되는 거 아닐까 지금 그러니까. 너무 계속 무섭게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후티 반군이 왜 홍해 봉쇄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홍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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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 나왔던 거가 다인데 저희가 아는 게. 바다 갈랐고 이제. 예. 그건 몰랐고. 예. 예전에 역사 공부할 때 그 무역의 중심지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그리고 중동을 연결하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홍해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좁고 긴 바다로 지중해 스웨즈 운하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통행의 요충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그리고 상품 무역량의 12%가 홍해를 지나가요. 어느 정도냐면 이쪽을 통과하는 상선이 연간 18,500척이고 이집트가 스웨즈 운하 통관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거의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간 9조 원이요? 통행료로? 아유. 그리고 석유 대부분이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갔지만 홍해를 지나는 것도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게 되면서 물동량이 더욱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가 홍해를 통한 원유 교역량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약 12만 배럴이었다면 지금은 무려 약 170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넘게 늘었네요. 10배 이상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쌤 말씀 들어보면 지금 홍해를 통과하는 배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배들을 어떻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 지점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스웨즈 운하 쪽은 아닙니다. 대신 예멘과 지부티 사이에 있는 바브 엘반데브 해협이에요. 한마디로 홍해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이죠. 또 좁네 또. 저게 굉장히 좁을 것 같아요. 저 사이가 네, 해협이라고 맞습니다.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곳에서 지난해 11월에 영국 회사가 소유하고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갤럭시 리더라는 이름의 화물선을 납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상선을 위협하거나 미사일, 드론으로 공격한 횟수가 30차례 정도 됩니다. 아유. 하는구나. 그렇다 보니 글로벌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대부분 지중해, 스웨즈 운하, 홍해, 인도양 이런 루트 운항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경유하는 우회 루트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돌아가네. 항행 기간이 약 10일 정도가 길어져서 운송 지연은 물론 운송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길 하나 따로 뚫으면 안 되나요? 저 사이 쪽으로 좀 따로 하나 이렇게. 그냥 이게 뭐 30일대 40일로 늘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거고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나 볼보, 미쉐린 등의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정도고요.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유럽 공장에 필요한 부품들을 스웨즈 운하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류비 상승에 따른 상품 가격이 올라서 실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선생님 이 홍해가 계속 이렇게 중요했던 곳인 것 같은데 원래 그냥 예전부터 계속 그랬던 건가요? 그럼요. 우리가 잘 아는 2차, 3차 중동 전쟁도 홍해에서 바로 촉발된 것입니다. 다 이거구나. 1869년에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게 되면서 홍해가 세계 물류의 전략적 위치로 부상하게 됩니다. 위치가 얼핏 봐도 기가 막히네요. 정말. 저 지중해하고 홍해하고 연결하는 저 가늘한 수에즈 운하. 저거를 누가 정말 구상했을 천재인 것 같아요. 저기다 뚫을 생각을. 이 운하가 개통되기 전에는 지금 홍해 봉쇄 상황처럼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하가 만들어지면서
거리를 약 8,000km 이상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량을 많이 증가해서 서구 열강들이 수에즈 운하 운영권에 욕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운하 운영의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를 보니까 아랍 국가들은 수에즈 운하를 되찾아야만이 이 아랍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수에즈 운하. 뭐 이집트 대통령 그 아니겠어요? 당시에. 뭐 네, 누구 맞추셨어요.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나세르. 처음 들어봅니다. 영국의 이집트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이 나세르는 1956년 대통령에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수에즈 운하 통과를 금지당한 이스라엘이 군사 동맹을 맺게 되고 이집트를 공격한 것이 바로 제2차 중동 전쟁입니다. 스위즈 운하 때문에 전쟁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전쟁이 발발하고 2주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군이 수에즈 운하와 시나이 반도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영국 공수부대와 프랑스 외인 부대도 들어와서 이집트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배신 때렸나 보다. 영국과 프랑스의 개입이 제국주의적인 행패라고 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압박을 해서 전쟁을 중지하고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와.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쳐서 네, 손을 잡고. 영국이랑 손도 잡나요? 네. 그 뭔? 그러니까 이권이 있으니까 이게- 그걸 또 손도 잡는 건가요? 네. 영프가 갖는 게 싫었던 건가요? 당시 소련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나세르 정권을 비호하면서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위협을 했고 세계대전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의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짜 정도면 복잡하다. 전쟁에서 졌는데 뭔가 선물을 크게 받아가지고 이거 별로 손해난 거 아닌 것 이집트 같은 입장에서. 느낌이에요. 이집트 받았다.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3차 중동 전쟁도 수에즈 운하 때문에 벌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3차 중동 전쟁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디요? 이게 요충지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네. 저 나일강 어디? 만수라야? 예. 스웨이즈. 바로 이스라엘? 아카바만의 에일라트입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오른쪽 어. 위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데죠? 이스라엘 아래쪽. 산호초 그리고 연중 따뜻한 날씨로 유명한 에일라트는 현재 세계적인 휴양지이기도 하지만 중동에서는 지정학적으로 무척 뜨거운 곳입니다. 아니 쌤 얼핏 봐도 저 에일랏이 이스라엘 도시예요, 이집트 도시예요, 요르단 도시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도시예요. 그러네요. 4개국이 이렇게 좀 겹친 느낌이 있어요. 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홍해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에일라트거든요. 야, 저기 놓고 내 나라가 진짜 뜨겁겠네요. 네. 이스라엘 도시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위치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일라트로 이스라엘 석유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화물이 들어왔고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집트가 이곳을 막기 위해서 샤르멜 쉐이크라는 항구 도시를 봉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 즉 제3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야, 입구를 막았어. 입구를. 입구를 막았어요. 하지만 제3차 중동 전쟁은 이집트가 아닌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죠. 쌤, 근데 제가 알기에 이번 후티 방문도 저 지정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도시 저 에일랏을 뭐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공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과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이스라엘의 큰 군사 기지가 있거든요.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듯이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곳은 이런 에일라트처럼 핵심 항구가 제1차 공격 목표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통을 러시아 끊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공격을 전쟁에서도 막아야 돼서. 부동항 이슈가 막 등장하는 것 같고. 네. 아니, 위치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목줄을 확 잡을 그렇지, 수 있는 그렇지. 딱 그런 위치가 벽의 보이네요. 숨통, 뭐 그런 곳을 이제